자, 이제 뭐 남아있어요? 임대차하고 또 하나. 교환계약. 교환계약 2개 남아있죠. 자, 근데 올해 한매보다는 교환계약이 나올 가능성이 유력해요. 교환계약이. 교환계약이 거기 봐봐요. 거기 4페이지 맨 밑에 596조 교환의 의 찾았죠. 그러면 597조 한번 읽어봐요. 597조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찾았죠. 그러니까 우리 교환계약은 되게 쉬워. 되게 쉬워요. 조문 2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교환의 의부터 한번 잡아보자고. 교환 앞에 뭐가 생략됐어요? 물물교환이 생략됐어요. 그러면 교환의 법적 성질은 같이 해보죠. 낙성. 그 다음에 불료식, 상무, 유상계약이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제일 많이 출제된 게 잘 봐볼래요?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은 불료식, 상무, 편무, 유상계약이다. 어때요? X. 그렇죠. 다시 가볼까요?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은 불료식, 상무, 그 다음에 요물계약, 유상계약이다. 어때? X. 그렇죠. 그러니까 낙성, 불료식, 상무, 유상계약이야. 그러면 낙성 동그라미 쳐놔봐요. 낙성은 뭐가 들어가야 돼? 또 까먹었다. 약정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봐봐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해의 재산권, 금전 이해에 줄쳐놔봐요. 금전 이해에 줄쳐놓고, 금전 이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이전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어때? X.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 당해요.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 이게 들어가줘야 돼요. 자, 금전이의 재산권. 여기에서 거기 금전이의 재산권 밑에다 주식 하나 써놔요. 주식도 뭐라는 거예요? 제가 금전이의 재산권을 주식으로 줄 수 있어 없어요? 있어. 주식도 일종의 뭐예요? 교환이라는 거. 그 밑에 주식 하나 써놔요. 자, 출제희의 헌금은 교환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무슨 계약이다? 무명계약이야. 헌금이라는 것은 금전으로 바꾸는 게 헌금입니다. 한자가 되돌릴 한자거든. 그러니까 헌금은 교환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무슨 계약이다? 유명계약이야. 자, 재산권을 노무의 제공이나 이를 완성 등으로 교환계약의 목적이 될 수 없어. 그러면 우리 교환계약의 대상물은 뭘까요? 금전 이해의 재산권이야. 다시 한번 잡아놔야 돼, 계속. 자, 상호 이전할 것을 뭐 함으로써? 약정함으로써. 그럼 이전함으로써 이러면 틀린다라는 거야. 그러면 교환계약은 요물계약이 결론. 아니다. 그러면 요물계약은 대표적으로 우리 4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현대계보 이렇게 딱딱딱 정리가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하나 발생할 수 있죠. 자, 봐봐요. 자, 요거는 건물이죠. 건물. 이거는 뭐예요? 토지는 1억짜리고 건물은 2억짜리예요. 그럼 누가 손해봐요? 교환계약을 형성하기로 했어요. 누가 손해보죠? 어리 손해봐요? 갑이 손해봐요? 갑이 손해보죠. 그러면 어른 토지하고 매덕 플러스 1억. 1억이 바로 금전이죠. 그게 바로 뭐예요? 금전의 보충 지급의 경우. 그게 무슨 금? 보충금. 그렇죠. 자, 당사자 일방이 전제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금 지급을 약정할 때 금전 동그라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면 매매 대금에 준용하니까 결론 거기에다 하나 써놔요. 담보 책임도 그대로 준용된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 담보 책임. 그러니까 요 2개밖에 없어. 2개밖에. 그러니까 2개. 요 2개만 잘 정리하면 오늘 교환계약은 올해만의 계약법에서 교환계약이 제일 쉬울 수가 있어. 교환계약이. 그러니까 준비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 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거기 한번 봅시다. 자, 7절 무슨 제차? 임대차.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뭘 먼저 잡아야 돼? 자, 문제 나오는 게 요 정도 수준이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그 옆에다 문제 유형을 한번 써봐요. 자,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오거든. 임차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설명 중. 또 2번째입니다. 뭐라고 써놨죠? 임대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죠. 3번째.
자, 임대차의 비용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옳은 것, 틀린 것. 뭐뭐 임대차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 틀린 것. 그러면 저기 앞에 뭐가 들어갈까요? 토지일까요? 건물일까요? 토지죠. 그래서 토지 임대차. 토지 임대차. 자, 그러면 자꾸 헷갈려. 이거 봐봐요. 이거 진짜 동그라미 쳐놔봐야지.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다섯 번째 유형. 자, 무슨 임대차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뭐가 들어갈까요? 건물, 그렇죠. 자, 그러면 작년 기출문제 볼까요? 다음 중 임대차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도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때? X, 그렇죠. X. 자, 여섯 번째. 뭐라고 써놨어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임의규정. 임의규정을 골라라. 그러면 임대차에서 임의규정은 두 개밖에 없어. 뭘까요? 그렇죠. 하나 나왔어요. 비용상환 청구권. 상환 청구,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도 양도전대. 양도전대. 전대. 자,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야. 자, 그러면 요 번째는 7번 그러면 자,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자, 임대차와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7가지 형태. 7가지 형태밖에 없어. 임대 7가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 더 한다면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8번째 하나 더 적어 놓읍시다. 이렇게. 됐어요? 출발해 볼까요? 자, 이제 뉘앙스 조금 여기 이제 답변을 해서 그럼 이런 애들을 출제 포인트는 뭐냐? 자, 일단은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돼서 써요. 차보반. 이제 답변은 이제 차임, 보관, 반환 의무, 차보반. 임차인의 의무가 되네. 자, 임대인의 의무 뭘까요? 목방, 수비담. 목방, 수비담. 목이 뭘까요? 목적물, 인도 의무, 방해 제거 의무, 수선 의무, 비용 상환 의무, 담보 책임. 자, 비용과 관련돼서 비용 상환, 이 비용 상환 그런 거는 비용 상환 청구 몇 자? 비용 상환 청구 몇 자? 6자, 6개월이네요. 6이네.
자, 그러면 자기가 조문을 읽을 때 요걸 8개 방향을 생각하면서 정리를 해 들어가야 돼요. 다시 그러면 이제 1번과 관련돼서 임차인의 의무 읽어봐요. 자, 보반. 임대인의 의무. 목방, 수비당.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비용 상환 의무가 하나 뭐다 단독 문제로 출제돼요. 써봐요. 자, 필요비와 뭐요? 유익비. 그죠? 유익비. 자, 유익비는 그러면 요거는 보전 비용이죠. 요거는 개량 비용이죠. 요거는 즉시 행사할 수 있죠. 요거는 종료 후에만 행사할 수 있어. 종료 후에만. 그죠? 그럼 비용 상환 청구권에는 유치권이 발생해야 하네. 유치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 왜냐면 목적물에 투입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그죠? 투입 비용이 들어간 거니까. 요거 조심해서 이제, 그러니까 요런 게 이제 틀을 잡아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뭘 해야 돼? 일단 경신 청구를 해야 돼. 경신 청구. 경신 청구권. 경신 청구 플러스 읽어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해야 돼. 매수 청구권. 그러면 이때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가 요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동의 요하지 않아요.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거는 청구권, 형성권. 청구권, 요거는 형성권. 강행규정, 임의규정. 이거 빠진 나머지는 다 강행규정이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이제 잡아야 되고. 자,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러면 요거는 자,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할 필요도 없어. 동의를 얻을 필요도 없어. 그렇죠? 동의 얻을 필요 있어. 그러면 현전돼야 돼. 현전만 하면 돼. 현전. 플러스 만료 후에만 가능합니다. 만료가 돼야 돼. 요건은 만료가 돼야 된다는 거야. 이게 틀을 딱 잡아놔. 이 틀을 잡아놔야 돼요. 틀을 잡아놔야 돼요. 한번 읽어봐요. 요거는 현전해야 하고 만료해야 돼.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요거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유치권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치권 발생하지 않아. 자, 그러면 건물 임대차에서 부속 매수 청구권은 뭐예요? 두 개의 요건을 갖춰야 돼. 자, 써요. 자, 매도인이 아니라 미쳤어요. 임대인의 동의를 얻든지, 동의 플러스 임대인으로부터 뭐 한 경우? 매수한 경우에 한해서 인정이 돼요. 임대인의 동의, 임대인의 매수한 경우로부터. 자, 동의를 얻든지, 동의를 얻어서 내가 부속물을 매수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경우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는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미리 했네요. 읽어봐요. 비용 상환 청구권과 양도 전대. 자, 잘 잡아야 돼요. 자, 임대차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러면 요거는 뭐라는 거예요? 항상 임대인이 행사하느냐, 임차인이 행사하느냐, 당사자로 돼 있는지, 그걸 잘 잡아서 해야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누구죠? 주로 당사자가 아니고, 주로 임차인. 왜냐하면 평면적 강행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임대차와 관련돼서는 또 우리 민법의 일반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에 대해서는 자, 임대인이 행사하느냐, 임차인이 행사하느냐. 그러면 임대차와 관련돼서 임대인, 임차인이 다 행사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써요. 뭘까요? 해지권. 임차인도 행사할 수 있고 임대인도 대표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해지권. 이걸 물어볼 때는 주로 이제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각 당사자냐, 그걸 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이제 출제되는 게 봐봐요.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토지 임대, 일단 다음 중 나열한 것 중에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동시에 행사할 수 있는 거, 동시에 모두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발휘하라. 그럼 무슨 건? 해지권. 이렇게 되는 거야. 해지권. 그러면 해지권에 대해서는 누구도 임차인도 해지할 수 있고, 읽어봐요. 임대인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틀을 좀 잡아주라고. 자, 무단연도, 무단전대는 아까 다 이야기했죠. 이걸 배우면 이거는 자동으로 연결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이제 8문제를 풀어봐야 임대차는 제대로 문제를 푸는 거야. 제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몇 문제 출제돼요?
그거마저 까먹네요. 두 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잖아. 두 문제. 근데 한 문제는 좀 쉽고요. 한 문제는 좀 쉽게 주고 한 문제는 상 레벨 정도를 줘요. 그러면 거기 상 정도 레벨 준다면 지금 여기 봐봐요. 읽어볼래요? 자, 사례 문제로 넷 중에 하나가 출제가 되는 거야. 읽어봐요. 임대차에 있어서 비용 상한 청구. 그죠? 그 다음에 토지 임대차에 읽어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또 하나는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또 하나는 뭐예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면 임대차를 하나 쉽게 주기는 하는데 쉽게 안 주겠다 그러면 여기에서 출제되는 거야. 하나, 둘, 셋. 요새 네 개에서 뭐예요? 두 문제가 출제되는 겁니다. 일단 봐봐요. 예상하고 가는 거하고 그냥 가고는 완전 하늘과 땅 차이거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게 꼼꼼하게 안 되니까 미쳐버리는 거야.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자, 한번 잡아볼까요? 임차인의 의무 뭐가 있어요? 사법안. 임차인의 의무는 여기 뭐에 권리가 되는 거야. 그러면 임대인의 의무 그러면 목방, 수비당 이렇게 나와야 돼. 그게 지금 안 해놓으면 정말 헷갈려 나중에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암기 코드라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봐요. 임대차의 비용 상한 청구 몇 개월? 6개월. 그렇죠. 6개월. 필요비 즉시. 그럼 유익비는 종료 시에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익비가 많이 들어요? 필요비가 많이 들어요? 유익비. 그러면 법원은 그러면 상당한 기간을 유예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그때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때는 유치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유치권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변제기가 미도래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허용했다는 것은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죠. 그 기간 동안은 유치권은 결론 소멸한다. 어째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토지임대차의 지상물 매수 청구는 한번 청구해야 돼. 경신 청구를 해야 돼. 경신 청구. 그러면 임대인이 뭐라고? 또 그래서. 그러면 사 하면 그러면 현존해야 되고 뭐예요? 만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이 차임도 안 내고 의무 위반을 했어. 의무 위반을 했어요. 그때는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돈도 안 낸 놈이 뭐 맨날 찾아먹기나 해. 그런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나쁜 놈이잖아. 그렇죠? 그런 의미를 잡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차임은 몇 개예요? 2개. 그러면 연타로 2개야? 합산해서 2개야? 그거 조심해야 돼요. 합산해서.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봐봐요. 1년 차임을 안 냈어. 그러고 나서 다음 달에 냈어요. 그리고 1년 또 연체가 됐어. 그러면 연타 2기가 아니라 뭐야? 합산 2기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가 또 뭐가 있다? 지상권. 지상권은 그러면 2년이야? 2기야? 어떤 사람은 저한테 와서 2기하고 2년하고 차이가 글씨도 차이 난다. 2기. 그러면 한 달, 두 달. 이거 이야기하는 거. 차이밍. 그러면 2년이라는 것은 2년 연체되면, 그때 지료가 연체되면, 그때는 지상권도 뭐예요? 소멸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요거를.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 합산 2년이야? 연타 2년이야? 합산 2년이라는 겁니다. 자, 1년은 봐봐요. 1년은 지료를 안 냈어. 그리고 그 다음에 냈어. 그 다음에 2년 연체가 됐어. 그 다음에 또, 그러면 합산해서 몇 년? 2년. 그럼 연타 2년이 아니에요? 자, 지상권은 그러면 2년 2기. 2년이야. 욕 같은데. 2년이야. 자, 그러면 임대차는 2기야. 2기. 두 번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험장에 가면 봐봐요. 2자만 보여. 2자. 2년인지 2기인지. 그것까지 확인해 놓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한번 봐봐요. 자, 부속물 매수 청구는 뭐예요? 건물이야, 건물에 한해서요. 요거는 그러면 봐요. 이거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읽어봐요. 매도인의 동의, 아니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든지, 또 하나는 임대인으로서 매수한다든지. 근데 임차인이 2년 계약을 했는데 간판을 하나 딱 들어놨어. 그러니까 나보고 간판 사줘.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제가 주인이면 뭐라고 그래? 내가 인마 특수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거마저 부속하라고 그러면 그거 말이야. 그게 일종의 특수 목적으로 했을 때는 떼어가 인마 부속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게 유명한 무슨 사건? 간판 사건이야.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그러면 혹시 여기 이제 건물주 있는 사람은 간판을 설치해놓고 간판도 매수해 주세요. 그럼 또라이. 떼어가 인마 나 필요 없어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건물에다가 뭐예요? 건물에다가 저기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에어컨을 설치해 놨어요. 그러면 에어컨 구입해 주세요. 아니야, 나 필요 없어. 가져가, 임마. 가져가. 그거 맞아, 나 가져가. 뛰어가면 되잖아, 뛰어가면. 그러면 이제 봐봐요. 그러면 주인이, 자, 그거 놔두고 가세요. 제가 비용 해줄 테니까. 거절할 수 없다라는 거야. 내가 필요하니까 쓰겠다. 그러면 그때는 뭐예요? 저한테 팔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서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돼. 읽어봐요. 임대인으로서 동의를 얻든지, 또 하나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든지, 그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그러면 유치권은 읽어봐요. 발생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요 자체는 동의를 얻었으니까. 동의를 얻었다라는 것은 포기한 거거든. 그러면 그거는 생각했을 때 봐봐요. 내가 그러면, 자, 봐봐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자, 특약을 살 때 임대인이 뭐예요? 임대인이 이제 막 인테리어를 했을 거 아니에요. 특약을 삽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뭐예요? 거기 인테리어에 대해서 네가 떼어간다. 포기를 했어요. 그러면 유치권 발생을 뭐예요? 그때는 안 하겠다고 포기를 한 거야. 또 하나는 동생양변권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약을 함부로 달면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특약을 살 때, 자, 그럼 사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는 사람은 어때요? 특약을 적게 달라고 그러겠죠. 사는 사람은 많이 해달라고 그러겠죠. 파는 사람은. 그러면 살짝 뭐라고 집어넣어요? 등자를 집어넣어. 등자를 집어넣어. 등자를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러면 매도인도 살짝 등자를 못 본다고. 그러면 요것만 원상회복 등 이렇게 해버리면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해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매수인이 따지면 뭐라 그래요? 등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죠. 그러면 여기 봐봐요. 그러면 사는 사람은 거기 해놨잖아요. 같이 비유 맞춰가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등자하고 등자를 살짝 집어넣느냐 안 하느냐 이게 차이가 엄청 차이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의형부형이 되니까 뭐예요? 문제가 잘 안 풀린다고. 의형부형. 그러니까 아까처럼 꼼꼼하게 잡아야 돼요. 자, 임대차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이죠. 그러면 강행규정이니까 임의규정만 외우면 되겠죠. 그러면 임의규정은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병원 상한 전국권과 양도 전대 제한. 이거는 무슨 해요? 임의규정이야. 나머지는 전부 뭐예요? 강행규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강행규정. 자, 그러면 임대차에 대한 설명정 틀린 거. 여기에서 조심할 거는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당사자냐,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봐봐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만이 임대차 해지권을 갖는다. 어때요? X, 그죠? 임대인도 갖고, 임차인도 갖는다. 그러니까 요거 읽을 때는 임대인, 임차인, 당사자 이걸 읽으면서 조심해서 읽어야 돼.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는 주로 뭐가 많아요? 당사자가 많아. 당사자가 많아요. 자,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구죠? 임차인이 많아. 왜? 평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그걸 잘 받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막 우리 주택임대차하고 민법임대차하고 막 섞여 나중에 섞여. 이게 주택임대차 내용인지 이게 민법상 임대차 내용인지 그게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럼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임대차는 건물이하고 토지가 있죠. 건물임대차는 민법상이죠.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또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죠. 이것도 건물이고 이것도 주택이죠. 그러면 이거는 일반법이야, 특별법이야? 일반법. 이거는 특별법. 그러면 일반법하고 특별법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라는 거야.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이거 봐요. 무단, 양도, 무단, 전대. 자, 그러면 이제 최소한 그러면 우리 임대차는 8문제를 풀어야 자기가 뭐예요?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몇 개 조문 정리하고 오늘 대장정이 이제 조문 지겹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봐야 문제가 재밌지. 자, 그러면 618조 관련돼서 임대차의 법적 성질을 읽어봐요. 낙성, 불려식, 쌍무, 유상계약이다.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할 때 효력이 발생한다. 그때 X. 뭐가 들어가야 돼? 약정. 약정이 계속 우리 약정을 하긴 해. 낙성계약은 약정이 들어가야 돼. 약정이 빠지면 틀려요. 자, 그러면 이제 봐봐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막 내용이 이제 섞여버려요. 이거 봐요. 매매대금은 검전에 하나인다. OX. 오죠. 아까 몇 시간? 2시간도 안 해요. 매매대금이잖아. 자, 임대차의 차임은 검전에 하나인다. OX. X죠. 검전에 하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봐봐요. 옛날에 우리 뭐 시골에서 뭐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 없잖아. 그러면 형 뭐 가해할 때 뭐예요? 뭘로 줘요? 쌀로 주잖아, 쌀로. 쌀로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러면, 옛날에 나는 알고 있다. 뭘 알고 있어요? 누나가. 저기 뒤주에 가서 쌀 파는 걸 알고 있다. 큰 누나가. 왜냐면 옛날에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면 쌀 쌀 요거 있죠. 요거에다가 담아가지고, 몰래 담아가지고, 가게 가서 과자 사먹은 걸 알고 있다. 큰 누나, 작은 누나. 그래서 지금은 비밀입니다. 아버지한테 안 일르죠. 그래서 옛날에 과자 사먹을 때 우리 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서울에 오면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면 돈 대신에 뭐예요? 토큰으로 구멍가게에서 다 받아줬잖아. 토큰 알아요? 예, 토큰. 요 구멍 뚫린 거. 이게 구멍가게 가면 뭐예요? 얘네들 깡을 해요, 깡. 원래는 60원인데 차비가 얼마에? 50원으로 처리해가지고. 그래서 돈 남겨먹고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가게가 옛날에는 토큰 요것도 깡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원래는 60원 주고 사야 되는데 구멍가게에서는 몇 원을 쳐요? 50원을 쳐주거든. 그러니까 100원은 10원은 남는 거야. 선생님, 10원이 커요, 작아요? 커요. 10원이 뭐예요? 오뎅이면 두 꼬치예요. 지금은 1,000원이 두 꼬치지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원. 그럼 아버지가 돈 줘야 안 줘요? 안 줘죠. 그럼 구슬치기 해가지고 자, 그러면 5개가 10원이거든. 10원이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구슬치기를 잘해요. 구슬치기를. 어차피 사 먹으려면 그거라도 따야지 벌어야지 딴 거 있습니까? 자, 그럼 봐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생각도 안 하고 자기도 당한다고. 봐봐요. 매매대금 검전에 하나다. 맞죠? 임대차의 차임은 검전에 하나다. 그때 X. 검전에 하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그 밑에 조그만 글씨 쳐놨죠. 차임을 지급한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면 차임은 임대차의 필수 요소지만 검전에 하나지 않는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차임은 필수 요소라니까 차임은 돈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임대차는 언제나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거예요. 유상계약.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민법상 그러면 아까 계약의 종류에서 몇 종류가 있죠? 15개. 그래서 읽어봐요. 요 15개 중에 무상계약이 있어. 2개가 있어. 정여와 사용대차. 조심해야 돼요. 정여와 사용대차는 언제나 무상계약이야. 그거는 계약이에요. 무상계약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619조가 있고요. 쭉 내려봐요. 그러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626조로 가봐요. 자, 666조로 넘어가기 전에 623조를 봐봐요. 자, 603 임대인의 의무 찾았어요? 자,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종속 중 사용에 수익한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의무를 준다. 이게 수선 의무야. 수선 의무. 찾았어요? 자, 수선 의무로서 이때는 강행 규정이 임의 규정이야. 근데 이거는 A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하나 써놔요. 자, 수선 의무와 관련돼서 여기에다 하나 써놓을 거는 수선 의무. 자, 써놔봐요. 자, 소파라고 써놔요. 소파. 대파. 소파가 뭐예요? 자, 소규모 파손. 그 다음에 대규모 파손. 자, 소규모 파손은 특약하더라도 이거는 임의 규정으로서 배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이거는 특약을 하더라도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강행 규정이라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딱 아까 단정을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살짝 빼고 왔어요. 그럼 봐봐요.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대표적으로 임의 규정으로서 대표적으로 읽어봐요. 비용상한 청구권과 양도 전대. 근데 여기는 단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소규모 파손과 대규모 파손이 있거든. 그러면 이 대규모 파손에 대해서는 배제시킬 수 없다라는 거야. 대규모 파손. 이게 일종의 무슨 사건? 여관 사건.
여간 사건이라고 적어놔요. 여간 사건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간 사건과 관련돼서 봐봐요.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여간을 임차를 했어. 근데 임대인이 특약사항에다 뭘 달았느냐 하면, 자, 수돗물 터지면 네가 수리한다. 자, 보일러 터지면 네가 수리한다. 이상해요. 근데 좀 가끔가다 중개업자들이 전화 온 적이 돈 나온 경우가 있어요. 아니, 집 볼 때는 멀쩡했는데 이사 가고 나서 이사 들어오면 물이 새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봐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를 하면서 꿍꿍꿍 하니까 그동안 뭐에 틈이 생겼던 게 뭐에 깨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근데 그걸 명쾌하게 해놔야 돼. 요즘 핸드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다 찍어놔. 이렇게 모서리에다 다 찍어놔요. 아니, 계약 당시에는 멀쩡했다. 근데 봐봐요. 그러면 제가 증거가 없으면 뭐라 그래요? 증거가 없으면. 아니, 계약 당신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요즘 좋은 거 있잖아요. 뭐 해놔요? 사진 다 찍어 놓으면 돼. 요즘은 비디오로도 다 찍을 수 있어, 핸드폰에. 한 3분 동안. 쫙, 그래. 제가 차임을 안 내. 그러면 임차인 집을 열고 따로 들어가려면 혹시 연락이 없고 행방불명이 돼서 연락이 없으면 제3자를 대동시켜요. 그러고 나서 빨리 카메라 찍어. 이거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 보여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게 증거가 없다면 뭐예요?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요즘 좋잖아. 스마트폰 활용을 해가지고 최대한 활용해서 조금 얼마나 중개업자. 요즘은 뭐 주소 찾기도 쉬워. 여기 내비게이션이 있잖아. 걷는 거 하면 따라가면 주소만 얼마. 옛날에는 집 찾기가 얼마나 어려웠어요. 요즘은 스마트폰 딱 해가지고 주소 딱 찍어 뭐에 딱 하면 걸어가면서도 집이 어디로 가는지 다 보이거든. 요즘 우리 대리운전 기사 알잖아요. 요즘 다 어디 주소만 대면 뭐에 딱 해놓고 이렇게 찾아가잖아요. 얼마나 쉬워졌어요. 그 대신 뭐가 나빠졌어요? 암기력이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 암기력이 전부 떨어졌다라는 거야. 암기력이. 그러니까 요즘 애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해요? 근데 핸드폰에 다 있는데 뭐하러 외워요? 그러면 시험은 어떻게 보냐? 그러면 뭐예요? 그냥 안 보면 되죠. 이래요. 안 되면 돼요. 안 보면 돼. 그러니까 1학년 때 뭐예요? 야, 공부 좀 해.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 놨더니 뭐예요? 그러면 성적이 잘 나오면 뭐예요? 또 계속 저한테 배울까봐 백지를 내고 왔어요. 그래서 백지를 내고 왔어요. 백지를 내고 왔어.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랬어요. 알아서 해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파 사건, 임의규정, 둘 다 임의규정인데 요거 당사자로 특약으로 요거는 배제키고. 그러면 일종의 이것도 강행 규정은 아니에요. 의미로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 소파 사건, 대파 사건 요거 나눠봐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거기 밑에 한번 보죠. 자, 거기 626조 거기 봐봐요. 찾았어요? 네, 626조 임차인의 상한 청구권 무슨 규정이에요? 임의규정. 여기 임의규정은 이거는 오리지널 임의규정입니다. 비용상한 청구권은. 근데 여기에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여기 한번 읽어볼래요? 임대차의 비용상한 청구가 뭐가 있어? 필요비, 즉시, 이익비는 종료 후에만. 그렇죠. 요걸 기억해 둬야 돼. 그러니까 요 틀을 잡아놓고 요 전문을 읽어 들어가야 돼. 그럼 한번 볼까요?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 동그라미. 필요비를 지출할 때 지출 즉시 임대인에 대해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임차인이 이익비를 지출할 때 계량 비용이죠. 임대인의 종료 시 종전하여. 자, 종료하더라도 가액의 증가가 뭐할 때 한해서 현존. 없으면 안 돼요. 현존해야 돼요. 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다. 정간의 상한을 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서 상당한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허여 뒤에다 전하여. 그러면 결론적으로 변제기를 유예한 거죠. 그 밑에 가로 읽어. 유치권 X라고 써. 유치권 X. 자, 그 정도, 그 조문은 그렇게 이제 정리정돈이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627조. 그 다음에 628조. 자, 629조로 들어가요. 자, 임차권을 읽어봐요. 양도, 전대, 제한. 요거는 강행규정, 임의규정. 임의규정이야. 자, 그러면 거기 임의규정의 법적 근거 어디 있는지 봅시다. 자,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있잖아요.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특약으로 배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권리를 향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임대인의 동의나 향도는 전대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에 대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동의 없는 양도, 전대도 걸어서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 읽어봐요. 임차인과 전차인은 당사자 사이에는 유효, 무효, 유효. 그죠. 거기에서 자, 임차인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해지 동그라미. 해지. 그러면 임차인은 무단 양도나 전대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조항에 따라서 해지권은 읽어봐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정도 우리가 이번 딱 조문으로 해서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한번 봅시다. 자, 633조 볼까요? 자, 차임 지급의 시기.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후급이 원칙입니다. 후급이 원칙. 자, 그 정도 이제 통제해놓고. 자, 임차인의 통제 의무가 있네. 임차물의 수익을 여하거나 임차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자가 있을 때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제해야 되며, 그러나 임대인이 이미 안 때는 뭐하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정도 의미 정도만 해결하면 되고. 자, 635조 요거 조심해야 돼.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조심해서 차이점을 비교해놔야 돼. 나중에 헷갈립니다. 자, 임대차 기한이 약정이 있대 없대? 없대. 없으면 읽어봐요. 당사자는 읽어봐요. 언제든지.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거네. 해지할 수 있다. 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다음 과거의 기간이 경과할 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시 발생해요? 기간이 경과해야 돼? 기간이 경과해야 돼. 즉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1번은 임대인이 해지를 통과할 때 몇 월? 6월. 임차인이 해지할 때 통고는 1월이고 동산에 대해서는 며칠? 5일. 요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고요. 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자, 640조로 한번 가보죠. 640조. 자, 차임 연체와 해지, 강행규정, 임의규정. 강행규정.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는 임차인이 차임 연체 몇 기? 2기. 2년이 아니라 2기야.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연속 분료. 그러니까 합산해서 2기면 돼. 2번 연체하면 돼요. 기기. 가임액에 달할 때 임대는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오케이. 자, 643조. 요게 중요해. 요거 중요해요. 임차인의 경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식목, 재정 목적을 위한 거기 둘잖아요. 무슨 임대차? 토지 임대차야.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만료 동그라미. 건물 수목 기타 지상물의 현존 동그라미. 그러면 283조의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 그러면 그 말은 결론적으로 거기 밑에 뭐라고 써놨죠? 지상권자의 경신 청구, 매수 청구권하고 똑같다라는 거야. 똑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매수 청구권과 관련돼서 요 의미 한번 부게. 643조 요 조문 밑에 설명 싹 적어놨으니까 한번 꼭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643조. 그러면 토지야, 건물이야? 또 까먹었다. 자,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임대차야, 건물 임대차야? 토지 임대차. 조심하라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646조 가봐요. 646조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야. 그러면 거기 봐봐요. 임차인 동그라미. 임차인 앞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야. 토지 임차인이 아니라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에요. 사용의 편의 권리에서 임대인의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야 되는지. 부속 건물이 있을 때 임대차 종료시 동그라미. 임대인에 대해서 부속물을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매수 동그라미. 부속에 대해서도 전한과 같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봐봐요.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예요? 동의를 얻든지 그 다음에 매수했든지 종료 후에 하는 겁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부속된 물건이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목적. 아까 간판 사건이네. 간판 사건. 특수목적을 사용하기 위해서 부속한 것일 때 646조 부속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주 나오죠. 부속물 매매 대금은 임차 건물 자체에 관해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므로 읽어봐요. 이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채무불이행 줄쳐놔봐요. 채무불이행 그러면 무슨 위반? 자기가 할 도리를 못했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속물 매수 청구는 행사할 수 없다. 그러면 돈도 않는 놈이 부속물 사달라고 그래.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도리도 못한 놈이 그래요. 도리도 못한 놈이 그렇죠. 도리. 자, 도리하니까 뭐예요? 도리하니까 도리사가 있네. 구미에 도리사. 도리사가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되게 좋아요. 도리사. 거기 뭐 팔아요? 미나리 삼겹살. 미나리가 유명해요. 미나리. 그래서 지난번에 미나리 먹고 왔어요. 미나리. 그렇죠. 도리사. 거기가 도리사야. 도리사. 도리사 한번 쳐봐요. 진짜 미나리 연해요. 그 앞에 가면 유명해요. 자, 하남은 뭐가 유명해요? 하남. 우리 건너편에 하남. 하남되지? 하남에는 뭐가 중요하냐? 알아 뭐예요? 부추. 그렇죠. 알죠? 거기 막 잔디처럼 막 자란 게 있어. 자란 게 있어요. 거기 이제 거기가 하남은 거기가 유명해요. 밀양은 뭐가 유명해요? 까리고추. 밀양 까리고추. 그래서 되게 내려가면 되게 좋아요. 자, 그럼 봐봐요. 옥천부터 시작해 볼까요? 옥천 옆에 가면 옥천 쭉 지나가면 뭐예요? 자두밭이 있어. 자두밭. 쭉 가면 영동 기차 옆에 뭐예요? 포도밭이 쫙 깔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면 뭐예요? 경산을 가요. 그러면 대추밭이 쫙 깔려서 나와요. 그러면 경산이 쭉 지나가면 뭘까요? 청도가 나와. 청도는 뭐가 뭘까요? 감이 쫙 있어요. 그러면 밑으로 쭉 가면 뭐예요? 밀양으로 딱 나와요. 밀양하면 하우스가 쫙 있어요. 그래, 까리고추건 까리고추. 밀양 가면 또 미나리가 또 많이 유명하고요. 유명하고. 그러면 이제 쭉 가면 없어요. 낙동강이 나와요. 낙동강이 나와요. 부산은 쭉쭉 기어가죠. 근데 처음에는 막 가슴이 설레더니요. 요즘은 기차 타도 가슴이 안 설레요. 언니 이제 알거든. 졸다가, 대추밭이 있네. 경산 왔네. 뭐야, 뭐, 감이 있다 그러면 뭐예요? 감이 또 청도 왔구나. 그래요. 자, 그래서 그 의미 하나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651조로 가요. 621조. 자, 651조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거기 줄 서놔요. 임대차 존속기간. 자, 이혼 판결을 받아서 20년. 요거는 삭제라고 써요. 일부러 삭제 안 써놨어요. 삭제 써놔요. 삭제. 자, 임대차 존속기간은 없어졌어. 왜 없어졌어요? 최전 존속기간. 헌법재판소에 불합치 판결을 받았거든. 이혼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용 읽어볼 필요도 없어. 임대차 존속기간은 결론 뭐 됐다? 삭제, 폐지됐다라는 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 문제 조심해야 돼요.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어때? X야. 그거 대비를 해서 미리 그거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741조 부당이득. 그래도 부당이득이라는 개념, 부당이득이 조문에 있어. 그거 한번 읽고 가자고요.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없이, 그는 은인 없이 읽어봐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익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 746조,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하죠. 103조와 관계돼서. 103조에 뭐가 있다? 불법 언인급여. 그러니까 103조, 반사의 질서는, 불법 언인급여는 어디에만 적용이 있다? 반사의 질서에 있으면. 그 유명한 746조, 불법 언인급여. 우리 실질적으로 눈을 보내요. 불법의 언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의 언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는 거래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이게 그 유명한 불법 언인급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748조 요거 한번 읽어봐야죠. 요거 자, 수익자의 반환 범위 찾았어요? 우리 부당이득의 반환 범위. 자, 같이 읽어봐요. 선의 받은 이익이 뭐한데 현존. 그렇죠. 악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해야 돼. 그래서 아까 이 손이라고 잡았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특징이 있어. 그러면 거기 봐봐요. 계약 해제의 효과로서 아까 해제 배웠네.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한 민법 548조 1항 법문은 부당이익에 관한 특별 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할 것이어서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에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현존 여부나 선의악이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읽어봐요. 받은 이익 전부. 아까 그게 해제와 관련돼서 해제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자. 이익 반환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읽어봐요. 선의악이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뭐야? 전부. 그렇죠. 전부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잡아볼까요? 아까 우리가 썼던 거 봐봐요. 치선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 선이, 현전이익, 악의는 이선. 제한 능력자의 특징이 있죠. 선악 불문하고 현전이익. 그러면 우리 해제권의 효과와 관련해서 반환 범위는 전선해라고 하는 전부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여부 따질 거 없고 선이악이 따질 거 없고 전부 그것만 잡아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756, 제5장 불법행위. 그래도 불법행위, 가로 열고 이법행위라고 써요. 자, 이법행위는 우리 민법에서 두 개의 조문이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하고 불법행위가 있죠. 그래도 우리 750조, 요거는 그래도 한번 조문이라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법행위 내용. 고의 또는 가실을 좋잖아요. 자, 고의 가실이 이법이죠. 이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 거네. 자,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돼서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것이나 착오 동그라미잖아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이 이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착오 빠진 게 이법이 아니죠. 그러면 착오자는 그러면 봐봐요. 자, 그러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렇죠. 이걸 왜 이해를 못하는지 몰라. 제가 착오를 일으켰는데 그 착오 자체가 불법인가요? 아니죠. 그러면 착오에 빠져 계약을 한 것이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것이 이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그 취소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같이 읽어봐요.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한 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읽어봐요. 불법행위에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지지 않는다. 착오는 불법이 아니니까.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 자체가 이제 750조가 뭐예요? 그래도 우리 민법을 배운 사람이 750조, 그 다음에 741조, 그 다음에 746조, 748조. 요거는 한번 그래도 구경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집에 가고 싶죠? 그러면 요거 한번 봐봐요. 요거 외우고 이제 집에 가야 돼요. 임차인의 권리 의무 읽어봐요. 자보반. 임차인의 의무 그러면 뭐예요? 임대인의 의무 목방 수비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죠. 아니 미쳤어요. 이미 규정이죠. 몇 개월? 6개월 필요비, 즉시 이익비, 종료후. 토지 그러면 읽어봐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한번 뭘 행사해야 돼? 경신 청구를 요구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이 안 해. 그러면 뭐예요? 살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건물 임대차 그러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 이건 요건이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서 한 건지. 그 다음에 매수인의 뭐예요? 매수한 경우. 그때만 행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읽어봐요.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두 개를 고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비용상환 청구가 양도 전대 제한. 임대차 설명증 요거 특히 이걸 조심할 때는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 당사자냐 요거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에게 둘 다 인정이 되는 것. 대표적으로 해직권. 그렇죠. 해직권. 자, 무단양도 무단전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임대차는 6가지 행태를 생각하면서 조문을 정리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에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이제 아주 되게 좋아요. 막 긴장을 바짝 하면서 우리가 풀게 될 거고. 다음 주에는 뭐 맨몸만 오세요. 오빠는 맨몸만 오면 돼. 프린터 나갈 거고 보충 자료도 또 몇 개 나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맨몸으로 볼펜하고 시험 볼 준비만 해가지고 오시면 돼요. 다음 주에는 딱 정할 거야. 3시부터 합니다. 이제 1시에 끝나도 3시, 2시에 끝나도 3시.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딱 약정을 해놔야 되니까. 다음 주는 오전 수업이 일찍 끝나는, 늦게 끝나는, 몇 시부터? 3시부터. 그래서 한 20분, 30분 시험 보고, 풀이해서라고,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봐야 이제 문제풀이의 효과가 있으니까 딱 정해놨어요. 다음 주는 몇 시에? 3시.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조문을 자꾸 묶어놔요. 조문을 묶어놔서 요 조문만 봐도 충분히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아니라는 거. 평상시에 민법 책을 읽을 때, 예학집을 읽을 때 그 앞에다 깔아놓고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 나왔다. 몇 조를 찾아라? 746조. 불법 원인 급여.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 나왔다. 그러면 390조. 자, 불법 행위가 나왔다. 몇 조? 750조. 그렇게 해서 딱 정리해두면 됩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고요.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되게 설레이는 마음으로 문제풀이 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